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준영입니다. 저는 오늘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평생 국제정치 학자와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어제 오늘 제가 대정부 질의를 보면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국회의원과 농담 따먹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내려가면서 야당 의원 대여섯 명을 지적해서 노려보셨습니다. 오늘 국무위원도 아니신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이라서 존경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국무총리께서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이 선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금 전까지 품격을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서 제가 발언을 못했습니다. 오늘 망상을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 아니 망상을 하신다고 망상하는데 왜 그러라고 했습니다. 품격을 지키십시오.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단상의 방향을 답변자석에 마주보게 위치를 지금 조정 중입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위해 지금 준비된 자료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호영 국회 부의장에게 인사를 한 후 답변자석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장관님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교와 현안 전에 입법 독재란 말이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회는 수기하고 서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이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보고 싶은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게 학문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권력을 가진 쪽은 지금 집권 여당이죠. 독재는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모든 권력을 쥐고 이를 마음대로 할 때 독재라고 부릅니다. 입법 독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번거롭다고 방해한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서 독재란 말을 쓴 것은 엄살을 넘어서 왜곡이고 나쁜 정치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법치주의고 또 삼권 분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우리 여야 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끼리 충분히 논의가 돼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삼권 분립에 의해서 행정권의 수반인 대통령이 가지는 제2요구권 같은 것이 소위 말 돌리지 마시고요. 독재는 아닌 거죠. 학계에서 얘기하는 또는 일반적으로 전문 용어로서 확립돼 있지는 제가 확신을 못 가지신 입법 독재에 대한 견제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총리는 안 쓰시길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29일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대통령께서 직접 중요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워딩을 다 좀 읽어보시고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잠깐만요. 응급처치가 잠깐만요. 네, 말씀하시죠. 이게 맥락이 필요합니까? 잘 돌아간다는 말이? 맥락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하시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하시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제가 질문하는데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그만하시죠. 그 이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만하시죠. 네. 아니 이거는 답변 시간은 안 들어갈 텐데요. 그만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이 정부 안내만 따르면 걱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걱정이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시면 대통령께서 현실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현실 파악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말씀이 아니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죠. 왜 그렇게 왜곡을 하시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평소에 늘 잘하시다가 말을 실수를 하셨으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총선의 심판을 받으시고 지금 23%이십니다. 그리고 많은 낙선자들에게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낙선자들에게 고위직을 제공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대정부 질문에 와서 의원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농담 따먹기를 하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언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 의원님한테 농담 따먹기를 합니까? 저는 그분을 지금도 경제수석으로서 비서실장으로 모시고 있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총리 인준에 자신이 없으셔서 재신임하셔서 안심하셔도 충분히 자기 지조를 있을 수 있는 분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계엄이나 독도를 뺏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뺏긴다고 했습니까? 계엄이 성공한다고 했습니까? 이 문제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 공간 앞에 독도 모형을 오히려 세우면 국민 불안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저는요, 독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제 배우자를 배우자라고 생각하듯이 우리의 영토라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 또 우리 국민들도 잠깐만요. 그 부분에 지적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잠깐만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장관님, 배우자가 소외물입니까? 그 굉장히 부적절한 예의십니다. 아니 그거를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매일 아침에 확인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지금 일본은 대놓고 자기 영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시잖아요. 의원님 너무 잘하시잖아요. 독도에 대해서 일본이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나 차관이죠 주로 차관이 주일 대사관의 수석 공사를 부르든지 불러가지고 항해하잖아요. 의원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항의를 했다고요? 그만 들어가십시오. 외교안보연구원장을 하시는 외교부 장관. 의원님이 더 잘하시죠. 외교부 장관 나오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네, 항의 안 했던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